이적 시장 현황 2편인데 리버풀을 지난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좀 더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 맨시티, 맨유, 뉴캐슬, 토트넘 공신력이 높은 소스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선수들을 노리는지, 방출 명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왼쪽 윙백인 케르케즈와 골키퍼 프레디 우드먼 영입을 완료한 뒤에 잠재적인 방출 선수들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팀을 떠나는 선수가 콴사죠. 약 3천만 파운드의 추가 옵션이 붙은 이 조건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높은 이적료로 방출을 한 거죠. 거기다 유스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든 돈도 많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엘리엇과 타일러 모튼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긴 했지만 좀 더 온스테인의 소스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스쿼드 내에서 홈그라운드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적 시장 종료 시점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은 최대 25명의 1군 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 8명은 반드시 홈그로운 선수여야 하는데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르면 국적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만 21세 생일 이전 또는 해당 시즌 종료 시점까지 3년 이상 잉글랜드 FA 소속 클럽에 등록되어 있었던 선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놀드, 콴사, 켈러허 거기다가 야로스가 임대로 떠나면서 홈그로운 선수가 4명이나 빠지면서 이미 선수단 개편이 불가피해졌죠. 프림폰과 우드먼의 영입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엘리엇과 모튼마저 방출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다른 홈그로운 시니어 선수는 코너 브래들리 그리고 커틴스 존스밖에 없기 때문이죠. 홈그로운 선수가 부족하다는 건 스쿼드에 포함될 수 있는 비홈그로운 선수가 최대 17명이라는 뜻인데요. 지난 시즌 슬롯 감독은 15명의 비홈그로운 선수를 등록했으나 이번 여름 마마르다슈빌리, 비르츠, 케르케즈 3명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현재 비홈그로운 그룹 중 최소 1명이 1군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그중 가장 유력한 이적 후보는 키에사, 누네즈, 로버트슨 또는 치미카스 중 1명입니다. 슬롯 감독은 단단한 조직력을 중시하는 스쿼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은 U21, 유스 출신에서 승격시켜 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리버풀이 원하는 포지션과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콴사의 이적이 임박한 상황에서 리버풀은 새로운 센터백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면서 여러 후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크 게이가 후보 중 1명이면서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리버풀은 가격이 적절할 경우에만 본격적인 영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해요. 노팅엄의 무리오 역시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가격이 지나치게 비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리처드 휴즈 단장은 다른 젊은 센터백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공격수 영입에 대해서는 누네즈가 언제 어느 이적료로 방출이 될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떠날 수 있을까요? 일단 누네즈, 나폴리가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 이적료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리버풀은 왼쪽 수비수, 그러니까 왼쪽 윙백 문제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빠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케르케즈가 영입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케르케즈, 로버트슨, 치미카스가 있는 상황인데 치미카스랑 로버트슨 둘 중에 1명은 방출을 해야죠. 그리고 로버트슨은 AT 마드리드에게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일단 다시 뚜렷한 이적설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구단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재계약을 할지 팀을 떠날지는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치미카스의 상황도 복잡해졌는데요. 일단 구단 내 치미카스의 입지가 불분명해요. 로버트슨이 떠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일단 케르케즈의 백업 자리를 두고 고메즈가 오히려 왼쪽으로 와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미카스 본인이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은 옵션들이 합류하고 부상에서 복귀하고 하면서 팀에 남고 싶어 하지만 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고요. 엘리엇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이번에 U21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라이프치히를 포함해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일단 리버풀이 원하고 있는 이적료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엇이 받는 주구 플러스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팀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시티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적 시장 초반부터 너무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핵심 선수들을 잔류시킬지 방출시킬지를 결정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스쿼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일단 존 스톤스, 균도안, 에데르송이 모두 잔류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보부 역시 팀에 남을 예정이죠. 일단 보부는 워낙 펩이 신뢰하고 있고 포텐셜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먹은 만큼 다음 시즌에 좀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좀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티가 임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는 1군 유망주들은 누구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에체베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요. 펩은 에체베리에 대해서 재능을 점점 인정하고 인상을 받고 있긴 하지만 다음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이 너무 많은 만큼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임대가 최선의 선택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 시즌 왼쪽 수비수로 좋은 활약을 펼친 오라일리 역시 아인누리 합류로 인해 임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라일리는 뭐 미드필더도 되고 윙백도 되면서 홈그로운까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맨시티가 지금 뚜렷한 이적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른쪽 풀백을 영입하게 되면 리코 루이스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루이스 역시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오른쪽 풀백에서 많이 뛰었고 거기다가 누네즈가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 자리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오라일리처럼 홈그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리코 루이스도 스쿼드 내에 두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원하는 포지션과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에데르송이 잔류를 선언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입니다. 하지만 오르테가가 지난주 관련 질문에 자신의 미래를 확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티는 1군 주전급은 아니더라도 백업 골키퍼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시장에서 찾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른쪽 풀백이 여전히 가장 시급한 보강 대상인데요. 누네즈가 일단 이 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펩이 평가하고 있으며 루이스도 백업으로 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쉬움이 있다 뿐이지 막 엄청나게 과금을 들여서 높은 이적료 지출을 통해서 영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브라멘토가 자주 연결되고 있긴 하지만 뉴캐슬이 원하고 있는 이적료 자체가 1,00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시티가 풀백에게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지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귄도안이 잔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다가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할 요소는 귄도안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경우에 내년 여름 펩의 코칭 스태프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르테가 역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체베리 역시 임대가 유력하긴 하지만 클럽 월드컵 스쿼드 내에서는 이외에 뚜렷한 이적 후보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제크릴리시, 워커, 메카티는 여전히 매각 대상이고요. 그 다음 메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은베모에 대해서 영입 관심을 뚜렷하게 보이긴 했지만 다시 공식 비드를 제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하이제킹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시 메뉴가 비드를 한 것 같죠. 6,500만 파운드 정도의 옵션 포함해서 이적료를 제시할 것으로 예정이면서 어느 정도 양측의 이적료 협상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살인 왼쪽 풀백 디에고 레오는 이번 주 파라과이 클럽 세로 포르테뇨에서의 이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맨체스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계약은 320만 파운드 규모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톰 히튼 맨유의 서드 골키퍼로서의 시즌을 5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일단 1년 재계약에 서명을 했죠. 센터백인 에반스 역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팀에 잔류한다고 해요.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조니 에반스는 맨유 유소년 개발 부문에서 임대 및 경로 담당 책임자로 코칭 스태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모림 체제에서 다음 영입은 미드필더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공격수가 더 중요할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에릭센이 FA로 팀을 떠난 이후에 맨유는 여전히 카제미루, 우가르테, 마이누, 콜리어라는 4명의 기존 중앙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마이누는 아모림이 합류한 이후에 1월 이후에는 선발 출전한 기회가 경기가 단 2번밖에 없었고 4월 이후에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지만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더 전진된 포지션에서 출전을 했죠. 그래서 아모림은 공격형 미드필더 대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조금 더 아래로 배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에 생긴 공백에 은베모, 쿠냐를 보충해 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브루노는 앞으로 다음 시즌에 좀 아래 위치에서 뛰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르크제는 10번 역할 공격형 미드필더로 지난 시즌에 많이 뛰긴 했지만 호일룬밖에 일단 스트라이커 옵션이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스트라이커로 좀 더 많은 경기를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드필더도 되게 중요한 상황은 맞지만 스트라이커 영입에 되게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메뉴가 원하는 포지션과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호일룬이 팀을 떠날 경우에 대비해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아스톤빌라의 와킨스가 대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일단 메뉴 수뇌부는 지난 시즌 종료 무렵 레시포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아스톤빌라와 접촉했을 당시 올 여름 와킨스 영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메뉴는 현재 은베모와의 조건 합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와킨스나 다른 스트라이커 영입은 선수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요. 메뉴는 프랑크푸르트의 에키티케와 관련해 접촉한 바 있지만 아모림은 요케레스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포르팅 회장에 따르면 요케레스는 이번 여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요구하고 있는 이적료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중원 쪽에서는 펠릭스 은메차와의 연결 보도가 있긴 했지만 메뉴는 아직 선수 측과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요. 도르트문트는 24살 은메차를 이번 여름 이적시키려는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토니는 레알 베티스와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적에 가장 가까운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양팀이 생각하고 있는 이적료도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안토니가 받고 있는 주급도 있기 때문에 완전 방출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메뉴는 안토니를 위해서 일부 주급을 보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균형은 재판매 시 이익 배분 조항으로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초의 고액 연봉도 완전 이적을 성사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유벤투스랑 나폴리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나폴리는 산초의 주급을 듣고 경악을 하면서 이적 경쟁에서 거의 손을 뗀 상황입니다. 레시포드와 가르나초의 매각은 재투자 자금을 마련하는데 훨씬 더 큰 수익금을 안겨다 줄 수 있겠죠. 레시포드는 현재 완전 이적 제한보다는 임대 문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레시포드가 선호하는 행선지는 바르셀로나죠. 그리고 첼시는 가르나초에게 오랜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 기튼스 영입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가르나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말라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없는 상황이고요. 한편 호일룬이 팀을 떠날 경우 와킨스의 영입은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호일룬은 인터밀란의 영입 명단에 오르긴 했지만 일단 선수 본인 자체가 팀에 남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밝혀왔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후보 자원으로 계속해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뉴캐슬 유나이티드죠. 지난 며칠간은 다양한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공격수 엘랑가에 대해서 4,500만 파운드에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고요. U21 국가대표인 제임스 트래포드를 오래전부터 노려온 타깃이면서 지난해에 여름 벤포스터의 팟캐스트에서 자신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로 이적하길 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키퍼의 이적료를 두고는 벌리와의 이적료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뉴캐슬은 막 과도한 이적료를 지출하면서까지 골키퍼를 영입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국 선수죠.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뛰고 있는 박승수 영입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18살 선수인 만큼 핵심 선수보다는 유망주로 분류되고 있고 육성 목적의 영입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죠. 스포츠 디렉터로 활동했던 폴 미첼은 일단 그 직에서 물러났고 앤디 하우와 스티브 닉슨 등 구단의 영입 담당팀이 새 선수 영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캐슬이 원하는 포지션과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골키퍼, 오른쪽 센터백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미드필더진 중에 한 명이 이적할 경우 중원 보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떠날 수 있을까요? 일단 뉴캐슬은 핵심 자산을 매각할 필요도 의지도 없으며 이삭, 토날리, 브루노 기말양이스, 앤서니 고든 등 방출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뭐 한때 뉴캐슬 PSL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소식도 있긴 했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L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결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맷 타겟과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은 션 롱스태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들을 의향이 있으며 2년 계약이 남은 조 윌록은 타 구단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트래포드가 영입되고 존 루디가 연장 계약에 합의할 경우에 뉴캐슬은 6명의 1군 골키퍼를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우디모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면서 두브라브카는 지난 1월에 이미 사우디행에 근접한 바 있죠.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아이작 헤이든 역시 이적 가능 대상입니다. 이제 토트넘 소식인데요. 타카이 코타에 대해서 여름 이적 시장 첫 번째 영입 선수로 500만 파운드에 계약했습니다. 이거는 텔 이외에 텔은 애초에 토트넘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텔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 영입을 했고요. 타카이 영입은 일단 토트넘의 이적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례죠.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유명한 유망주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만 발굴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그런 방향성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영입한 18살인 센터백 루카 부슈코비치도 이번 여름 스쿼드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일단 센터백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이외에도 토트넘은 또 다른 풀백 영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센터백, 미드필더, 공격수 같은 다른 포지션 보강은 이번 여름 이적에 따라 이거는 방출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선수들이 떠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주요 선수들의 이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일단 AT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이 로메로에 대해 관심을 되게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로메로의 계약 기간이 2년 남아있기 때문에 높은 이적료를 받고 싶은 토트넘이라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방출을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AT 마드리드가 그런 제시하는 이적료 자체가 너무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이적 협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뚜렷한 이적설이 나오고 있죠. 일단 1월 이적 시장에서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서 다음 시즌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일단 사우디 클럽과 터키 리그 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난 시즌에 10년 만에 결국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만큼 이게 아름다운 작별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8월 3일에 한국에서 친선 경기가 있죠. 그래서 계약상 문제 때문에 8월 3일 전까지는 이적 오피셜이 절대 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100% 확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적 오피셜이 나면은 그 이후에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